멘토라의 좌우명. 현실에 충실해야 미래가 보인다.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58쪽 연속 확률 변수에 관한 확률 밀도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표현을 쓰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자, 눈에 익혀두세요. 자, 그런 표현이 나왔다면 fx는 연속 함수일 겁니다. 어때? 정의역은 0 이상 1 이하. 그리고 여기서 문맥상 k는 음수여야 되고 양수여야 돼요. 그렇지. 양수가 되어야만 이렇게 되지 않겠니? 음수가 되어서는 돼, 안 돼? 안 되지. 안 그래요? 그러면 정의역은 어디서부터? 0부터 1까지잖아. 0일 때는 0이고 1일 때 함수값은 뭐예요? 1,2k. 그러면 이 범위에서 모든 확률의 합은 얼마지? 1이라는 거. 이 직각삼각형 넓이를 계산하겠습니다. 넓이는 2분의 1 곱 밑변 1, 높이 2k, 약분 k. 근데 모든 확률의 합은 얼마다? 1이다. 그래서 k는 얼마다?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분의 1부터 1까지 했잖아. 자, 2분의 1부터 1까지면, 자,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 나는 중학교 버전을 좀 풀고 싶어요. 갑니다. 이 점은 편에서 O, A, B라는 표현을 쓰고, 이 점을 C, D라는 표현을 쓴다면, 삼각형 OAB 넓이는 삼각형 OCD 넓이와 닮은 비의 제곱비가 있죠. 우선 닮은 비는 몇 대 몇? 몇 대 몇? 그렇지. 1대 2가 되지. 그럼 넓이 비는 몇 대 몇? 1대 4에 해당되죠. 그럼 우선 이 부분도 계산할까? 이 삼각형 OAB 넓이를 만약에 별로 잡는다면 전체 OCD 넓이는 얼마에 해당된다? 1에 해당되지. 맞지? 아니, 이 삼각형 대 이 전체 삼각형 OCD 넓이는 확률의 합이 1이잖아. 에? 그러면 4별은 1. 그래서 별 넓이는 얼마다? 4분의 1이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 S를 나타내잖아. 그래서 S는 어떻게 쓰실 수 있어요? 전체 확률에다가 별을 빼주면 되잖아. 그래서 답은 4분의 3.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59쪽 특강 1번입니다. 수능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이 녀석은 몇 차 함수입니까? 2차 함수잖아. 근데 문맥상 최고차의 기수는 K는 양수여야 될까 음수여야 될까? 양수여야 되죠. 안 속네. 야, 역시 잘했다. K는 양수죠? 아니요. K가 양수죠? 양수. 그렇지. 왜? 근데 양수가 어느 K가 양수여야 되지. 왜 그러냐면 이 뒤쪽 보면 이거 전개하면 이거 전개하면 뭔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잖아. 위로 볼록이려면 최고차의 계수 음수여야 되는데 K가 음수가 돼버리면 어때? 양수가 되잖아요. 아래를 볼록하면 이런 모양이 되잖아. 안 그래요? 맞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모양이 돼야 되고, 다행히도 x절편이 0과 6을 가지네. 우리 정적분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죠? 바로 써되나?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불러볼까요? s는 6분의, 그렇지. 최고차의 계수 절대값 마이너스 k 두근 차 6 빼기 0의 세제곱입니다. 적분 안 해도 되겠죠? 책에는 적분을 써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적분 배웠잖아. 바로 써먹으세요. k는 어떤 수? 양수라고 했다. 놓치면 안 된다. 양수니까 이건 절대값 하니까 음수잖아. 그래서 양수가 되기 위해서 그냥 넣으지. 그래서 k 6의 세제곱 답은 36k가 나온다고. 근데 영역에서 모든 넓이니까 답은 k는 얼마다? 36분의 1. 자, k를 구하고 나면 2번 구하는 건 어렵지 않지. 0부터 3까지니까 또 정적분을 할까 말까요? 할 필요가 없죠. 적분 할래? 해줄까? 그렇죠. 답은? 그렇지. 전체 넓이 합의 절반이잖아. 매축 기준으로 좌우대칭이니까. 답은 2분의 1.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61쪽 필수 14번입니다.
혹시 수능 특강 언급하시면 얘기해라. 네.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x가 몇 차 함수? 1차 함수잖아요. 근데 0일 때는 함수값이 뭐예요? 0, 어디를 지나? 0을 대입하면 k를 지나지. 근데 문맥상 k는 양수여야 되겠지. 음수가 되도 안 되고 0도 돼서는 안 됩니다. k가 만약에 오케이 알겠지? 예. k가 음수가 되는 순간 또 안 맞잖아. k2를 집어넣어 보세요. 2를 대입하면 얼마예요? 그렇지. 7k가 나오지. 오케이. 그래서 직선을 그려서 직선 위에서 정적분을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적분 문제는 적분을 쓰지 않고 푸는 게 가장 좋은 풀이다. 그렇지? 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적분하지 않고 풀려고 하니까 이건 직각을 끼고 있는 사대리권 아니겠어? 직각을 끼고 있고 사대리권 넓이네. 사대리권 넓이 계산합니다. 넓이의 셈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k 더하기 7k 곱하기 높이는 2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이 녀석이 1 슥슥 8k는 1 만족하는 k는 8분의 1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62쪽 필수 15번 문제입니다. 0 이상 1 이하 범위에서 kx를 지나지 원점을 지나면서 자 이럴 때 함수값은 k를 지나야 되는데 문맥상 k는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요? 양수여야 되죠. 뭔지 모르겠지만 1k를 지나야 되니까 대충 그릴게요. 아직 k값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빨간색 모양의 1차 함수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다 메워주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메워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함수는요. x를 1을 대입하면 1, 어디를 지나노? k를 지나고 2, 어디를 지나지? 0을 지나죠. 그래서 직선을 연결 대충 연결하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적분 문제는 적분을 쓰지 않고 푸는 게 가장 좋은 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의 모든 확률을 한번 1이 돼야 되니까 이 삼각형 넓이를 계산하면 되겠네. 자, 삼각형 넓이는 어렵지 않죠? x는 2분의 1 곱 밑변을 2로 잡고 높이를 k로 잡아. 확률의 합은 1. 만족하는 k는 1. 자, 0부터 2분의 1까지예요. 아까처럼 닮음으로 바로 쓴다 이제. 시간 안 쓰고 바로 쓸 겁니다. 0 이상 2분의 1 이하에서는요. 자, 0부터 1까지 이 넓이가 2분의 1을 이용할 거예요. 괜찮지? 좌우대 C이잖아. 0부터 1 이하의 확률은 1이거든. 2분의 1이거든. 그러면 닮은 B는 이 녀석을 별로 잡으면 이 전체는 몇 별? 그래서 4별이지. 이만큼은 3별이 되겠지. 안 그래요? 그런데 4별에 해당하는 넓이가 2분의 1이니까 별 하나 넓이는 8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어떨까 싶어요. 괜찮지?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64쪽 정규분포입니다. 자, 하지만 정규분포는 반드시 with 뭐랑 연결한다? 이항분포랑 연결한다 했습니다. 이항분포의 수학적 표현 한글 빼고 x는 따라가죠. b 적고요. 시행횟수, 1회 시행 시 동기 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뭐다? 확률 질량함수였죠. 맞나? 그 표현을 뭐로 쓴다고? 질량함수 표현해보세요. P, X equal R 표현해보세요. 그렇지. NCR. B에 R제곱, Q에 N-R제곱. 맞지? 이해되지 이거? 연결할 수 있지? 수학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처음 설명할 때는 유한번 일어나는 횟수, 1회 시행시 동기 확률이라고 적으랬지만 이것만 적어도 그 눈에 탁 들어야 된다. 알겠지? 이건 카운팅 가능한 이상 확률 변수였어요. 정규분포는 어디서 나왔다고? 학교 수업을 들었겠지만 이항분포에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알겠지? 이 통계 역사는 아주 큽니다. 수학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게 바로 통계입니다. 통계 배우려면 10년도 이릅니다. 10년 가지고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지? 심도 있는 왜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진짜 어려워요. 그 과정 중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알겠지? 보통 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녀석을 연필과 지우개라는 설명을 내가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연구자한테 수학하는 사람한테 연필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연필의 길이의 평균을 구하라. 분산을 구하라면 시간만 주어진다면 구할 수도 있겠지. 맞지? 근데 또 어떤 다른 그룹에는 지우개의 무게의 평균을 구하라면 충분히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그래? 개별로 다 그룹을 다 나눠가지고 다 직접 해본 거야. 해봤더니 이런 확률 값으로 도출되더라는 겁니다. fx는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밑을 2로 하는 무리수 2는 아직 안 배웠지? 그냥 재미삼아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려줄게. 이거 미적분 하고 나면 이거 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학용 계산기나 지오지브라로 이거 실제로 넣어버리면 계산할 수 있어요. 다시. 내가 지금 지우개는 연필로 이게 이항분포 300콤마 열림이 4분의 1을 구했어. 자, 횟수 여기 보이지? 이거 가지고 평균 구할 수 없어. 평균은 뭐였어? 평균은 MP였지. 분산은 MPQ 아니었어? 이거 가지고 보이는 M 구해지? 시그마 제곱 구할 수 없어. 맞잖아. 지우개 연필의 평균 분산을 계산할 수 있잖아. 그리고 무리수 2는 2.71828입니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시그마는 여기 있는 표준 변자 계산할 수 없어. 계산해서 모아 놓으니까 이 경험식입니다.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걸 지금 당장 고등수학 가지고 유도할 수가 없어요. 알았지? 해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야. 알겠니? 평균 구하고 이항분포에서 평균 분산 구한 후에 여기 대입하면 새로운 확률 값이 나오더라는 거지. 너네들 300개 가지고 구했을 거 아니야? 지우개 300개 평균 또는 지우개 연필에 몇십 개에 대한 평균을 구했지. 그게 여기 대입하면 거의 정규화 되더라는 거지. 이건 어떤 식이라고? 몇 천 년에 관한 경험식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항분포만 대단하댔지. 야, 이항분포만 가지고도 평균 분산을 계산할 수 있지. 평균의 정의는 뭐였어? 평균의 정의는 원래는 별량 곱하기 해당도수 총합이었잖아. 안 그래? 근데 그거를 그냥 횟수에다가 1회 시행시 동집 확률을 곱하니까 일정하게 나오더라 이거지. 알겠니? 그런데 거기에 다시 수천 년의 결과물이 나오고 이겁니다. 외우지 마세요. 눈에만 담아놓어.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무리수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m 제곱. 알겠지? 하니까 일정하게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거 fx는 뭐야? 확률 밀도 함수의 결국 확률 값입니다. 뭐라고? 도수입니다. 얘기가 자꾸 도는데 도수입니다. 알겠지? 오케이, 도수. 그걸 모아 놓으니까 x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 부르더라 이거지. 다시 어떤 식이라고? 경험식입니다. 지금 이거 유도 못 해줍니다. 알았지? 네, 지금 당장은 못 해줍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를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부른다. 이 곡선은 전부 다 확률 값이다. 근데 이 녀석은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게 경험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앞쪽은 뭘 적는다? 이 규칙입니다. 확률면에서 x는 따라갑니다. 평균 콤마 분산 다시 평균 콤마 분산. 알겠니? 그래서 보통은 이항분포에서 연결돼. 그럼 이항분포에서 평균이 얼마야? MP였잖아. 그 MP를 어디다 적는다고? 앞에 적으시면 돼요. 뒤에 MPQ를 뭐라 부르지? 분산이라 불렀잖아. 분산을 뒤에 적으시면 됩니다.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64쪽. 이번에는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특징이 있어요. 자, x 이퀄 m 직선의 기준에서 종 모양의 좌우 대칭 모양이 나온다.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좀 전에 그 fx식이 뭐였다고 불러볼까요?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무리수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m 제곱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평균이 x 이퀄 m 기준에서 좌우 대칭이다. 이 모양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제 미적분을 다 하고 나면 여기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번은 우선 패스할 거예요. 혹시 이런 거 가르쳤나 학교에서? 조금만 패스하자. 설명하기 조금 힘들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확률의 합은 얼마다? 1이다. 근데 보통 언급이 없으면 모든 정의역입니다. 무한대, 콤마, 무한대입니다. 그렇지? 모든 실수 부분에서 확률에 대응된 함수값은 합 1이다. 자,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문제가 4번, 5번이 나올 거예요. 4번은 뭐냐면 평균은 일정하다면 시그마 값이 클수록 자, 시그마가 우리 뭐라 부르지? 고1 때 배웠던 거, 중3 때 했던 거 기억나나?
마운틴 그래프. 뭐라고? 마운틴 그래프. 아무도 안 없네. 자, 보통 이제 separate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래서 산자는 흩어질 산자를 씁니다. 마운틴 그래프. 자, 산포도를 표현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라고? 뭐를 배웠어? 분산과 뭐라고? 표준편차 기억나나? 분산이 크다라는 것은 평균 기준에서 별량들이 흩어짐이 크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별량 기준에서 막 흩어져 있다는 거야. 그게 산포도가 크다는 얘기예요. 맞아? 알겠니? 그럼 시그마 클수록 곡선의 모양은 어떻게 된다? 낮아져 높아져요. 뒷장에 나오지만 이 곡선들이 평균이 멀리 흩어지면 이렇게 크다는 얘기야. 이게 산포도가 커진다는 얘기야. 그럼 산포도가 작아진다는 건 흩어짐이 작다는 얘기지. 그럼 평균 기준에서 이렇게 모여 있다는 얘기야. 그 말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책이 다음 중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자, 시그마가 일정하다는 건 산포도가 흩어짐이 일정하다는 거지. 그런데 평균이 바뀐다는 건 대충 축의 위치만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기든지 왼쪽이든 오른쪽으로 옮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알 수 있겠죠? 시험에 나오면 이런 것들이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도 합평에 참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65쪽. 그래서 확률 분포의 상단부 보시면 이 말을 적어놨다. 이 그림 봐봐. 시그마 있죠? 시그마가 0.8, 1, 2로 갈수록 어때? 산포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흩어짐이 커져야 되니까. 흩어짐이 커지려면 멀리 가야 되잖아. 멀리 간다는 건 높이는 낮아지고 넓어진다는 거예요. 대략 산포도가 작아진다는 건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평균이 일정하고 산포도가 작아진다는 건 흩어짐이 작다니까. 그러니까 평균 기준에서 많이 모인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같은 평균이어도 평균 집중으로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산포도가 일정해. 흩어진 정도가 일정하고 평균은 달라진다는 건 축의 위치만 달라진다는 겁니다.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65쪽 보면 표준 정규 분포 이걸 이해하는 게 이제 뒤에 추정을 이해하는 데와 연결돼요. 이것만 이해하면 추정이 엄청 쉬워져요. 잘 봐. 내가 좀 전에 연필 지우개 설명했었어 안 했었어? 연필에 확률 변수 x를 따라간다 치자. 연필은 길이야. n, p를 따진다면 이 단위가 전부 다 뭐야? 센티미터지. 잘 들어라. 잘 들어라. 그럼 지우개는 어떻게 돼요? 지우개 확률 변수 근데 같은 x를 할게요. 하지만 단위가 다르지. 뭘 따라간다? 이 녀석은 지우개는 g을 따라가는 거야. 근데 좀 전에 내가 정규분포는 뭐라고 했지? 수천 년에 관한 경험식이라고 했지. 그래 안 돼요? 자, 정규분포 이거 정규화해 주실 수 없어. 뭐 한다고? 정규화 해줄 거야. 불러볼까요? 세로 확률 변수 전부 다 어디에 집어넣는다고 이거를? 세로 확률 변수 어디에 집어넣는다고? 불러볼까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무리수 2에 자 불러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눈에 익혀라 x 빼기 m 제곱에 다 대입하는 거야. 우리 시간만 있으면 300개 400개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계산이 조금 오래 걸려서 그렇지만 지금 컴퓨터가 있어서 이거 계산식 집어넣기만 하면 엑셀 표현이나 또는 파워포인트 올리는데 어렵지 않아요. 금방 됩니다. 금방 됩니다. 안 그래? 충분히 그래프 그릴 수 있어. 그런데 봐봐. 이 연필과 지우개는 어때? 평균이 같다 다르다? 다르지. 연필의 평균이 10cm고 지우개의 평균은 9g이야. 같은 것 같아. 단위가 다르잖아. 안 그래? 단위가 다르다고. 그 단위를 떼고 평균을 전부 다 뭘로 맞춘다? 아마 수학이 우리 수학의 신이 우리 한국에 나왔다면 단위를 그냥 우리는 얼마를 좋아하노? 3을 좋아하잖아. 평균을 3을 맞출 수 있다고. 안 그래? 그런데 그 수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야. 평균을 전부 다 0으로 맞추자. 아니 연필은 10cm고 지우개는 9g이니까 단위를 비교하기 너무 귀찮다 이거라. 그래서 평균을 전부 다 뭘로 맞춘다? 0으로 맞추고 분선은 뭘로 맞춘다? 1로 맞추자는 게 새로운 또 변수도 이거는 x였잖아. 다 다르잖아. 얘는 센티미터 g이었잖아. 전부 다 단위 떼고 z로 전부 다 맞추자는 거야. 이게 바로 새로운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만들어낸 거야. 알겠지? 뭐라고 이게 더 약속이라고 적어줘요. 영어로 프라미스 적어라. 영어로 적어줄까? P-R-O 기억 안 난다. 그럴 수 있지. 자, 나타낸 거다. 약속이다. 평균을 뭘로 맞춘다고? 0으로. 분산을 뭘로 맞춘다고?
1로 맞추는 걸 뭐라 부른다고? 정규 분포 중에서 뭐라 부른다고? 표준 정규 분포라는 표현을 씁니다. 연필의 센티미터와 지우개의 그람을 전부 다 단위를 맞추는 거야. 알겠지? 그럼 봐봐. 아니 여기 분명히 시그마를 몰랐잖아. 연필의 시그마도 몰랐고 지우개 시그마도 몰랐잖아. 근데 전부 다 뭘로 맞춘다고? 그 시그마 자리 뭘 대입해? 1을 대입하고 평균 자리 뭘 대입해? 0을 대입하면 봐봐. 외울 필요 없다. 외울 필요 없다. 시그마 자리 1 대입했죠? 여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자, 설명 잘 봐. 이거 잘 봐. 이 Z가 어디 갔어, 이거? 내가 잘랐나? 새로운 확률변수 Z는, 자, 받아 적어라. 표준표 자본의 별량 빼기 평균. 표준표 자본의 별량 빼기 평균. 우리 요즘은 성적표 나오나? 우리 때는, 라떼는 성적표가 따로 큰 종이가 나왔어. 전국 등수가 나왔어. 몇십만 명 중에 몇만 등, 몇천 등, 이렇게 점수가 다, 등수도 나오고. 그게 T 변환 점수라는 게 있었어요. 하여튼 변환 점수. 뭐 그런 게 있었어. 요거랑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확률 변수는 뭐라고?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었다. 그럼 봐봐. 요거 지수법칙이죠. 요거 한번 봐봐. 요거 다 했으면 시그마분의 x 빼기 m 전체 제곱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거잖아. 마이너스 붙여주고. 이게 뭘로 바뀐다고? Z로 바뀐다. 알겠지? 자, 알겠죠? 그래서 새로운 확률 변수, 이게, 자, 이 모음 답지입니다. 저 뒤에 표 보면 표준 정규 분포표가 뒤에 답지에 있어요. 저 뒤에 책 한번 넘겨볼까요? 제일 뒤에 보면 표준 정규 분포표. 이거 보는 방법이 학교에서 수업해 주시더나? 네. 그 확률 분수표 있죠? 이건 답지입니다. 요걸 익혀야 나중에 추정이 됩니다. 잘 들어라. 추정이 된다. 요거 읽어내는 방법이 뭐라고? Z는, 자, 뭘 따라간다고? 여기다 적을 게 있습니다. Z는 따라갑니다. 뭘 따라가? 노멀 디스트리뷰션 0,1을 따라갑니다. Z 정의는 뭐라고? 눈에 익혀라. 시그마분의 별량 빼기 평균. 눈에 익혀라. 요것만 익히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A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값을 일일이 다 구해놨어요. 일일이 다 구해놓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읽는 방법을 익히면, 요것만 잘 익히면 추정은 진짜 쉽게 내 설명을 수업해 줄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줄 겁니다.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68쪽 필수 16번입니다. 자, 정규 분포를 읽어볼까요? 앞쪽은 뭘 적는다 반드시? 평균. 뒤쪽은 분산을 적는다. 그래서 이 함수 fx는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눈에만 익혀놔라. 외울 필요 없다.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무리수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m 전체 제곱이었다. 맞죠? 눈에 익혀두세요. 자, 그러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축방 정식이 되는 거예요. 딱 접으면 접힙니다. 근데 12 이하의 확률과 18 이상의 확률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12가 이쪽에 있으면 돼, 안 돼? 18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럼 12는 어디쯤 있어야 돼요? M 왼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를 한 줄짜리 하자. 그러면 18은 어디 있어야 돼요? 그렇지. M에서 한 줄짜리 떨어져 있는 이 거리만큼 18이 있어야. 그럼 12 이하의 확률은 비금 치면 이 영역의 모든 확률의 합이지. 18 이상의 확률은 비금 치 이 모든 확률의 합이잖아. 그러면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해야 되겠네. 그래서 M 값은 풀을 정다면 2분의 12 더하기 18. 답은 15.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69쪽 필수 17번 문제입니다. 자, 정규분포를 따른다 해서 따라간다고 해서 그럼 이 함수 그려놨습니다. 여기서 평균은 얼마다? M은 40이 되는 거죠. 시그마가 얼마다? 10이다. 웬만하면 적어놔. 시그마 차이가 나중에 나서 그림 나중에 변화된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 근데 이건 25 이상 40 이하잖아. 그렇잖아요. 25는 요즘 있네. 맞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오른쪽 표는 뭐예요? 이건 무슨 표라 부르지? 여기 같이 읽어볼까?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읽고요. 뭐라고 읽는다? 답지. 다시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읽고 답지.
왜? 답지 맞는데? 농담한 거 아닌데? 답지예요. 잘 봐. 그러면 새로운 확률 변수 만들어서 자, 뭘 만든다고? 이거를 옆에 밑에 같이 그리세요. 잘 들어라. 따로 그려드릴게요. 예, 잘 봐. 그림이 다르게 그려드릴 거야. 이게 무슨 축이 된다? 밑에 축이 Z축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확률 변수 Z는 뭐였다고 불러볼까요? 표준 편차분의 별량 빼기 평균. 그러면 여기선 평균이 40이잖아. M 40 대입하고 시그마가 얼마야? 10을 대입하고 X는 또 40 대입하는 거잖아. 어? 그럼 얼마가 돼? M은 0이 되네. 그리고 표준 편차는 얼마가 된다고? 새로운 확률 변수 Z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0,1을 따라가잖아. 시그마가 작아져서 커졌어. 작아졌지. 그러면 약간 평균이 있으면 밀집 이런 모양이라고. 알겠니? 밀집됩니다. 그럼 25도 표준화합니다. 자, 25 표준화합니다. 여기는 그럼 새로운 확률 변수 Z는 뭐가 된다? 표준 편차분의 10분의 별량 25잖아. 빼기 평균 40이었잖아. 이건 마이너스 1.5가 되나?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 확률이 없는데요? 하지만 표준 정규 분포표 답 G에서는 G가 1.5라는 게 있잖아. 0부터 1.5까지 확률이 얼마라고? 비금신 이 부분 넓이 얼마라고? 0.433이래. 그럼 똑같잖아. 풀이 안 적어도 되겠나? 풀이 굳이 적는다면 소수점 때문에 적어드릴게요. 마이너스 1.5 이상 G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건 뭐 같아? 0 이상 1.5 이하의 확률 같아. 그 이유 적을 필요도 없다. 굳이 적는다면 평균 기준에서 작업 대식이라서 그래. 이 녀석 얼마다? 0.4332. 2번도 바로 풀겠습니다. 60 이상이라고 했잖아. 60은 대충 어딨어? 한 이 정도 있다 보지. 이 B급적 확률을 계산하래. 내가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 잘 봐라. 다르게 풀어볼게. 요거 보이지? 학교에서 배웠나 모르겠는데 요거 보이지? 시그마로 곱해봐. 시그마 Z는 X 빼기 M이지? 별량 빼기 평균을 뭐라 그러지? 별량 빼기 평균을 한글로 뭐이? 편차. 별량 빼기 평균. 편차. 별량 빼기 평균. 별량 빼기 평균이라고. 뭔지 알겠지? 별량 빼기 평균. 여기 60이잖아. 이만큼이 시그마 곱하기 G가 되는 거예요. 에이, 어렵나?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나중에 이 훨씬 조금 빠릅니다. 조금 빨리 풀 수 있어. 자, 그냥 풀어볼게요. 잘 봐. X축을 Z축으로 바꿀 거야. 평균 M이 뭐가 되노? 0이 되지. 시그마 씌웁니다. 표준화합니다. 표준 편차 10분의 별량 60 빼기 평균이 40이 되는 거지. 그렇죠? 계산하면 얼마예요? 2가 되나요? 그럼 표준 편차가 편차가 좀 작아지니까 이렇게 가운데 밀집되어 있지. 그럼 이 녀석이 2가 된다고. 그럼 이 녀석은 Z는 2 이상이잖아. 2 이상이라는 건, 자, 이 B급진 부분이거든. 그러면 이 전체 넓이, 0 이상 부분 넓이 0.5에다가 0부터 2까지 확률 빼주면 되지 않을까요? 알아듣겠나 이거? 0 이상의 확률은 0.2잖아. 0.5잖아. 2분의 1. 그러니까 2 이상의 확률을 빼주면, 오케이. 0부터 2 이상의 확률을 빼주면, 2 이하의 확률을 빼주면 답이 되지. 발음이 안 되나? 그래서 0.5 빼기 0.477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알 수 있겠죠? 계산은 0.028 되지 않나? 이렇게 하신다. 개념물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70쪽 필수 18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이거 보고 우리 아이들 한글로 읽지 말고요. 자, 이걸 한다면 표준 정규 분포표 전에 정규 분포를 그리겠습니다. 가로축은 X축이 되고요. 평균 얼마? 50. 표준 편차가 5. 1 기준에서 약간 크잖아. 약간 넙떡하게 그리시면 돼요. 약간 넙떡하게. 평균은 50. 시그마는 5 적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표준 정규 분포표를 두 글자로 답지. 그래서 밑에 같이 그림을 그리세요. 어느 쪽으로 바뀐다고? Z쪽으로 바꿔. 평균 뭘로 바꾼다고? 0으로 바꿔. 새로운 확률 변수 Z는 뭘로 바꾼다? 표준 편차 분의 별량 빼기 평균. 그래서
평균은 0이 되고 분산이 뭐가 된다? 1이 되니까 약간 평균 기준으로 모이지. 모여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야.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K 이상이 0.0013이 되고 싶어요. 그럼 K는 50 왼쪽에 있어야 될까 오른쪽에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오른쪽에 K가 좀 있어야만 K 이상의 확률이 얼마가 된다? 0.0013이 될 수도 있지. 그럼 K를 표준화합니다. X자리 뭘 대입해? K를 대입할 거야. 근데 대입하기 전에 이 부분이 0.0013이라는 것은 초록색 이 부분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0.5에서 0.0013 빼주면 얼마지? 지지 0.4987이 되겠지. 그럼 0.4987에 해당하는 K 값이 얼마예요?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새로운 확률 변수는 3이 돼야 된다. 다시 X자리에 K를 대입했을 때 Z는 얼마 나온다? 3이라는 거야. 3은 표준편차가 얼마야? 여기서 5였습니다. 5분의 별량 K 빼기 평균 50. 내가 풀고자 하는 게 아까 뭐냐면 Z 곱하기 시그마 이 녀석이 별량 빼기 평균. 풀이는 똑같습니다. 네, 우선 FM들은 풀어드릴게요. 자, 푸는 건 어렵지 않지? 양변에 5를 곱해. 그럼 15는 K 빼기 50. 그럼 만족하는 K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65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겟는물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71쪽 필수 19번 문제입니다. 자, 이만큼 보이죠? 따른다까지 보이지? 직독직히 합니다. 얘를 읽으면 확률 변수 X는 여기서는 뭐가 된다? 키가 됩니다. 키. X는 키가 됩니다. 따라간다. 바로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 평균 164, 분산 5제곱. 알겠지? 그런데 뭐가 주어져 있어? 표준 정규 분포표가 주어져 있지. 두 글자로 답지. 그럼 답지 밑에여서 내가 우리 반의 평균이 164에 표준편차가 5 정도 주어져 있는데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의 나의 키의 평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대략적으로 맞아. 근데 오차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정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파트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키가 지금 170 이상이야. 난 이제 170이야. 그러면 내 100분위를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170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이걸 1번을 수학으로 표현한다면 자, X가 170 이상을 물었어요. 그럼 조그맣게 그려. 조그맣게 그려도 됩니다. X축이 되고 평균 얼마요? 164. 표준편차가 5잖아. 약간 넙떡하게 그려. 근데 170은 어디 있어? 164 오른쪽에 있지. 요쯤에 있다. 이거 이상의 확률이 얼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주어져 있는 건 뭐가 주어져 있지? 답지. 가로축을 뭘로 바꿔? Z로 바꾸고 평균을 뭘로 바꿔? 0으로 바꿔. 시그마를 얼마로 바꿔? 1로 바꾼다고. 어허이. Z는 정규분포 0,1을 맞춘다고 이렇게. 그러면 약간 모이지. 모여라 이렇게 모이는 거야. 그럼 170을 표준화합니다. 자, 170을 표준화하면 자, 새로운 확률 변수 Z는 시그마 분의 시그마 얼마야? 5분의 별량 빼기 평균 별량 빼기 평균 얼마야? 6 계산하면 1.2 따라오지? 이만큼 1.2라고. 그래서 이 녀석은 뭐가 같아? Z값이 1.2 이상의 확률과 같아. 여기 있네. 답이 그지? 하면 틀린다. 얼마라고요? 0.5 빼기 계산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0부터 1까지 확률을 빼주셔야 되죠. 자, 2번도 똑같은 느낌이다. 똑같이 풀면 돼요. 이번에는 키가 이 정도 되는 건 어느 정도 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수학으로는요. X값이 160 이상 170 이상, 170 이하의 확률이 얼마니? 역시 표를 작성하세요. 누가 뭐래도 가로축, X축, 평균 164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160 이상, 170 이하 이만큼을 물었잖아. B급이면 이 부분 확률이 얼마니? 라고 물었다면 뭐 해준다? 표준화, 평균을 뭘로 바꾼다? 0으로 바꾸고 시그마를 1로 바꾸니까 약간 모여라 모이지. 160을 표준합니다.
새로운 확률 변수는 시그마분의 별량 빼기 평균 164 빼기 164가 되나? 그죠? 0.8이 되나? 뭐가 틀렸노 이거? 별량 빼기 평균은 어떻게 4가 되니? 누가 4래? 별량 160 빼기 평균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0.8이 되지. 정신 차리라 정신. 맞나요? 그러면 170 표준화 바로 합니다. 시그마분의 5분의 새로운 확률 변수는 다음에 암산시킬 거야. 5분의 별량 170 빼기 평균 분자는 6 약분하면 1.2. 그래서 이 녀석은 뭐가 같냐면 Z값이 마이너스 0.8 이상 1.2 이하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니? 하지만 답지에는 뭐가 있어요? 0부터 0.8까지는 있잖아. 그럼 이거 굳이 쓴다면 마이너스 0.8 이상 0 이하의 확률과 더하기 0부터 1.2 이하의 확률을 더해주는 거지. 근데 얘는 뭐 같아? 0 이상 0.8 이하의 확률과 같잖아. 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 이만큼의 확률과 이만큼의 확률을 같잖아. 서술형 때문에, 서술형이면 이렇게 적는 거다. 알았지? 더하기, 뭐 계산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나 되겠지? 이 녀석이 얼마래? 0.2882. 이 녀석은 얼마야? 0.3849. 두 개 더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이 정도가 딱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72쪽 통계 파트, 확률 분포 단원입니다.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에 입사 시험에 2,000명이 응시했어요. 자, 그러면 합격률이라 부르지. 이만큼을 보고 뭐라 부른다? 합격률. 합격률은 얼마가 되지? 5분의 2,000분의 320. 상식이죠? 맞지? 쓱쓱쓱 싹싹싹 약분하면 얼마예요? 0.16. 합격률이 0.16이라는 거야. 그러려면 점수가 얼마, 최저 점수 몇 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뭔지 알겠지? 자, 다시 문제 읽어볼게요. 그런데 응시자들의 평균이 얼마래? 자, 이만큼 문장 구조를 자, 쌤은 수학으로 표현한다. 기억이 간다. 수학으로 표현해볼까요? 불러봐. X는 따라갑니다. 뭐? 누가 B? 누가 B를 했어? N이지. 야, 이 정규 브랜드. 이 양분 아니잖아. 노멀 디스트리뷰션. 평균 450,75의 제곱을 따라가지. 누가 뭐래도 뭘 그려? 그림을 그려. X축이 되고 평균 450. 표준배수가 75니까 약간 너득하게 그린다. 그럼 합격 최저 점수 별은 450 왼쪽에 있어야 될까요? 450 오른쪽에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오른쪽이죠. 그래야 합격률이 0.16이 나오잖아. 이 B급 친 넓이가 얼마라고? 0.16. 그런데 주어져 있는 거 뭐가 주어져 있노? 표준 정규 분포표 두 글자로 뭐라고? 답지. 그래서 뭘 그린다? 가로축에 같이 그린다. Z축 평균을 뭘로 맞춰? 빵. 시그마가 커져 작아져? 작아지니까 모이지? 멀어지나? 모이죠. 모여라 이렇게 해서 모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별을 표준화합니다. 새로운 확률 변수 Z의 정의는 시그마분의 75분의 별량 별 빼기 평균 450. 자, 그런데 이만큼 0.16이 되려면 오케이. 이 별값이 뭐에 대응돼야 돼? 그렇지. 1이어야 된다 이거지. 알아듣겠나? 이 값이 얼마다? 1. 75 곱하고 450 더하면 별은 얼마야? 515인가? 아, 525네. 최소 525점을 받아야 어때? 상위 16%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합격률 0.16이 들어갑니다.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점수를 범위를 구하란다면 별은 몇 점 이상? 525점 이상인데 최저 점수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미니멈 별값은 525.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77쪽 확률 분포의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출발은 여기서 출발할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정규분포, 이항분포 읽어볼까요? 시행횟수 600번, 1회 시행 시 동기 확률 5분의 2 정이라고 했다. 유한번 1회 시행 시 동기 확률 모르면 안 된다. 유한번 1회 시행 시 동기 확률 맞지? 응. 이 녀석을 표준 정규 분포표 답지에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 뭐 해준다? 그렇지. 표준 정규, 그러니까 정규화하라는 거예요. 갑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녀석을 n을 무한대 보낼 거야. 무슨 법칙? 근수의 법칙. 확률 변수 x는 normal distribution. 평균 600, 5분의 1 곱하면 얼마예요? 240인가? 옳지. 잘했다. 분사는 240에다가 NPQ 5분의 3 곱하면 되잖아. 5분의 3 해주면 얼마고? 산수가 안 되나? 확실하나? 그렇지. 144. 똑똑하네? 144. 12제곱을 따라간다고. 그지? 그럼 앞서 문제 똑똑이라 하잖아. 표준 정규 분포표로 만들어내려면 X부터 그립니다. 암산하지 말고 평균 240. 시그마는 10이잖아. 넓득한 이런 모양이라고. 근데 204 이상, 204는 요쯤 있네. 36만큼 떨어지잖아. 64는 더 멀리 아니다. 24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좀, 맞죠? 네.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네. 264. 근데 뭐 해준다? 답지를 빗대려면 뭐 해준다? 무슨 화? 표준화. 평균을 뭘로 바꾼다? 0으로 바꾸고 시그마 1로 바꿔주면 약간 뭐이지 그러지? 204를 표준화합니다. 자, 별량 빼기 평균 해주면 얼마? 이 갭은 36을 표준 12로 나누면 13. 옳지. 잘했다. 잘했다. 별량 빼기 평균 해주면 24를 맞지? 나누면 2가 되죠. 어떤 말인지 알겠지? 빨랐나? 안 빨랐지? 자, 그 새로운 확률표 Z는 표준 편차분의 별량 빼기 평균 264 빼기 240이면 분자는 24 남잖아. 24를 12로 나누면 2가 되잖아. 잘했어. 그래서 풀이 9 정다면 소술용이면 이렇게 적어라. 뭐 이상? -3 이상. 뭐 이하? 2 이하. 2번 안 풉니다. 얘를 풀어버리면 -3 이상. 아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풀어보게 해줄까? 0 이하. 그리고 0 이상. 2 이하. 이 녀석은 뭐 같아? 0부터 3 이하까지 확률이 똑같잖아. 이 뒤에는 똑같고 0부터 3까지 주어져 있네. 0.4987. 0부터 2까지는 0.4772 뭐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림 그려. 요거 그림 그리세요. 2번도 이어서 풀면 자, x 보면은 252 이하 했잖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252는 240에서 얼마만큼 오른쪽? 12만큼 오른쪽에 있잖아. 252. 그럼 이 12잖아. 12. 별량 빼기 평균은 10이잖아. 그걸 12로 나누면 뭐가 된다? 1 요쯤 된다고. 그래서 이번은 풀이를 굳이 정다면 g는 1 이하잖아. 근데 0 이하일 확률은 얼마예요? 0.5. 그럼 풀이를 굳이 정다면 0.5 더하기 0부터 1까지 확률을 더하면 되네. 뭐라? 여기 있네. 위에 답지 뭐라고? 답지 두 개 더하면 0.8341 아니다 8413. 되는 머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78쪽. 자, 어떤 약이라는 게 뭐 옛날 시대, 그러니까 근대 사회에 벗어난 아주 중세 시대의 약은 돌파리가 많았기 때문에 이 약의 성공도가 떨어졌겠지. 근데 지금의 신약 같은 경우는 거의 어때요? 일정하게 투여를 하면 치유될 게 일정하게 성공하고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 상식이죠. 그러면 이만큼만 본다면 보세요. 이만큼 0.6까지만 딱 문장을 읽는다면 이게 이항분포입니다. 맞지? 아무리 많이 신약을 아니 75강한테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 적어도 몇만 명 표준만 딱 선택해서 그 표준 집단에 대한 평균을 하니까 뭐가 나더라고? 0.6 정도 확률이 나오더라 이거지. 근데 150명한테 투자를 했어. 이 문장 구조는 확률변수 x는 치유된 사람 수라 하겠습니다. 안 적어도 되겠죠? 뭘 따라가지?
우선 이항 분포를 따라가지. 맞죠? 뭐 콤마? 시행 횟수 콤마 1회 시행 시 독립 확률은 여기서는 0.6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항 분포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주어져 있니? 표준 정규 분포표 두 글자로 답지. 그럼 뭐 한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유 필요 없다. 뭐 한다? 정규화 갑니다. 정규화. X는 따라가죠. Normal Distribution 평균 150에 0.6 곱하면 얼마입니까? 150에 10분의 90인가요? 잘했어요. 됐죠? 거기다가 MPQ 분산해주면 얼마예요? 0.4 곱하면 되니까 36, 6제곱을 따라갑니다. 그럼 뭐 해준다? 뭐 할 수 있다? 표준 정규 분포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뭐 한다? 표준화. 새로 확률로 G를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평균 콤마 0,1을 만들어준다는 약속이다. 알았지? 그때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그럼 끝났네. 몇 명 이상이 치유된다고 해요? 그렇지. 99 이상이니까. 아하, 평균이 90이고 표준변자가 6이야. 약간 넓적한 이런 모양. 99 이상이니까 이 부분의 확률을 물었네. 근데 주어져 있는 건 표준 정규 분포표에 다 합지가 주어져 있으니까 Z쪽으로 만들어줘. 평균은 90은 0이 되지. 99는 암산해볼까? 별량 빼기 평균 9를 뭘로 나눠? 6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1.5가 되는 거 알겠지? 오, 잘했다. 1.5 잘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답지에서는 뭘 물었냐면 X는 99 이상이라는 것은 Z 뭐가 같다? Z가 1.5 이상 확률과 똑같잖아. 이 말은 0 이상의 0.5에다가 뭘 빼준다? 0부터 1.5까지 확률을 빼주면 되잖아. 어때요? 이해돼요? 그렇네. 이거 얼마야? 0.433이니까 막 계산은 굳이 안 해도 되겠죠? 0.5에다가 0.4331을 곱하면 유명한 숫자입니다. 이거 0.0668.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82쪽 통계적 추적 나눠입니다. 자, 용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뭐 쭉 읽어 넘어가겠습니다. 전수조사는 전부 다 조사하는 조사. 근데 현실적으로 전수조사 할 수 있는 이게 단원이 안 나와요. 그래서 표본조사를 일반적으로 하죠. 그림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모집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샘플링은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추출한 그 집단을 뭐라고 그런다? 표본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표본을 조사해서 추측에, 자, 받아 적으세요. 우리가 즐겨 쓰는 답지, 뭐라고? 답지가 뭐랬지? 어허이. 오, 그렇지. 표준, 정규, 분포포 아니고, 분포표. 누가 분포포래? 분포포가 뭐야? 표준, 정규, 분포표. 맞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발음이 안 되는 우리 경상도 선생님이 있었어요. 분포포라 하시죠. 분포포. 표준 정규 분포표를 베이스 기준을 해서 추측합니다. 그걸 추정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알겠지? 그 답지를 이해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 관계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왜 이 과정에서 추측을 했을 때 모집단을 추정할 수 있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이 단어는 끝납니다. 원래는 더 어려운 게 있는데 B-hat, Q-hat 대학 가서 배우세요. 2015년 교육과정에서 싹 사라졌어요. 조금 어려운 거 다 사라졌다. 대학 가서 배워서 나머지는. 알았지? 그래서 모집단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샘플하기 전에 원래 큰 집단은 모집단이라 부르는 거야. 조사 대상의 전체 집단. 표본 추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추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말 그대로 랜덤하게 같은 확률, 같은 확률로 추출되는 방법을 우리는 이미 추출이라고 부른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 뽑아낸 걸 다시 집어넣는 과정을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요. 뽑아낸 걸 다시 집어넣지 않는 걸 비복원 추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런 개념을 이해하려면 맞아요. NCR, NPR, NPIR 그리고 어디서 NHR까지 요거 이해 자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면 선생님이 이 녀석을 홈워크 오자마자 내용 정리하는데 테스트 좀 할 거예요. 알았지?
당연하죠, 그지? 어? 통계를 하는데 앞에 있는 경우수가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죠? 개념원리 황조가 통계 페이지 183쪽 통계적 추정의 필수 2번 문제. 여기 다음 시간에 테스트할 NCR, NPR, NPIR, NHR 이 설명 딱 2분 줄 겁니다. 그렇죠. 헷갈리면 안 된다. 공부하세요. 한 개씩 복원 추천합니다. 그럼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5가지, 두 번째는 5가지, 세 번째도 5가지. 합이죠? 아, 곱이요? 왜 곱이죠? 한 개씩 안 빼고 그냥 다시 넣어놓은 거. 그렇지. 결과에 영향을 주죠. 네. 결과가 다 순서상 엑셀로 묶어버리면 다 다르지. 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과에 영향을 주면 곱,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합. 그래서 답은 5파이 3. 그래서 5의 세제곱. 이번엔 한 개씩 비복원입니다.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몇 가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5가지. 두 번째 케이스는 집어넣지 않으니까 4가지죠. 세 번째는 3가지죠. 합이죠. 아니요? 곱이죠. 곱이죠. 왜? 한 개씩 영향을 그렇지. 줘서.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얘들 이제 순서상입니다. 결과입니다. 결과. 리절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걸 줄여서 뭐라 부르니? 아, 그렇죠. 오피상. 큰일 날 뻔했다. 그지? 됐죠? 자, 이번엔 동시에 3개를 추출합니다. 뭐분의 뭐지? 5P분의 5P분의? 3분의? 10분의 그렇지. 3곱, 2곱, 1분의. 그렇지. 6곱, 5곱, 4. 잘했다. 이게 제일 좋은 풀. 5곱 4, 3곱 3곱 아니에요? 아, 5자. 누가 6이랬어? 아하. 지원아. 참나. 그래서 이건 뭐 한다? 이건 분자에 뭘 쓴다? 5? 그렇지. 5곱, 4곱, 3인가요? 맞나? 줄여서 뭐라 보지 이걸? 6C, 아이고, 약간 6이래. 뭐, 걸렸나? 5C, 3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꺼번에 뽑아내기 때문에 조합이 되는 거예요.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